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일찍 와서 좀 책도 읽고 청소도 좀 하고 저만의 시간을 좀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이게 혼자 있다 보니까 문득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건 저희 아내가 읽고 있는 부자의 언어고요. 이 초록색 본이 최신본인데 저 이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또 강추하고요. 어저께 드디어 존 템플턴의 영혼이 있는 투자 이거를 읽고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두꺼운 책만 읽다가 어저께 워렌 버핏 얘기하다가 워렌 버핏 책을 투자했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책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의 주수서원하고 그 찰리의 영감? 뭐 그 등등 그런 책인데 그거는 거의 1200쪽이 넘어서 한 요런 책 한 5권 6권 분량이에요. 이것도 머니 트렌드 25인데 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읽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쓰는 책들은 거의 잘 읽지 않아요. 왜냐면은 좀 뭔가 마켓 타이밍인가 그런 거를 문제를 궁금해서 우리가 풀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 답을 그냥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새로 나온 거서 이거 머니 트렌드는 2022, 2023, 2024 다 읽어봤는데 2025도 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읽게 됐습니다. 이건 좀 달라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그런 생각했어요. 잘 사는 게 무엇인가? 잘 사는 게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 셋이서 동시에 나와서 저는 여기 일터에 오고 저희 아들은 혼자 학교를 가고 저희 아내는 필라테스 운동을 하면서 잘 사는 게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 철학자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즐겁고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함으로써 올바른 생각을 또 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저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오면서 엊그저께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얘가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좋아하는 그 뭐 늘봄에서 하는 뭐 프로그램인데 그걸 하는 게 어떻게 했을까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려서 지율이한테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하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하고 싶대요. 왜?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대요.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랑 밖에서 놀면 안 돼. 규칙과 테두리 안에서 여기 안에서 노는 게 굉장히 좋은데 학교 외적에서 만나서 이렇게 놀려고 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되면 너한테 불리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거든? 라고 하니까 곰곰이 다시 생각해 왔어. 그러더니 필요는 없대. 그러니까 걔는 거기 안에서 걔랑 놀 생각인 거야. 그러면 그게 배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죠. 저는 이제 뭔가 학교 안에서라는 틀 안에서는 뭔가 배움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요 근래 더 그렇게 생각을 느끼게 돼요. 수많은 저서의 책들은 학교라는 틀을 고작 일본도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이제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니까 스포츠를 가르치는데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 실적은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든 스포츠를 빼서 국어 하나 집어넣고 수학을 집어넣고 뭔가 블럭놀이를 집어넣는 게 맞냐는 거지. 이미 선생님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고 저는 선수를 칩니다. 저는 유대인식 5대 교육을 만들어서 이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교육은 트럼프식 교육을 또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희 태권도장에서는 저의 자신감 있는 3대 교육을 합니다. 자신감 3대 교육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거다. 언제? 바로 지금! 여기 써 있어요,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거다. 바로 지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의 3대 교육.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 목표를 만들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도장 사업장에서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거야. 그냥 누가 주입된, 누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수많은 저서 책을 읽고 이곳에서 나만의 무언가를 만드는 교육 방법, 방침, 생각, 틀을 깰 수 있는 거를 진짜 지각적으로 했어. 그래서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학부모님들한테 문자 올 때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100년을 앞선 선진교육을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다고. 근데 느끼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냐? 내가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학업에 실패해갖고 다시 돌아와서 관장님만 들을 껄무새가 되는 사람들 할 걸 그때 해야 됐을 걸 살 걸 이런 후회하는 거. 그 주식 투자의 명언이죠. 바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삶을 했을 때
잘 사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잘 사는 게 무엇인가? 이게 투자에 관한 겁니다. 멘탈이 강해야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그냥 저는 잤어요. 자동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 투자 방침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그냥 똑같이 따라와 주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신이 나서 이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투자는 얼마씩 투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달에 약 400만 원을 투자하는데요. 제 돈 갖다 투자하지 않아요. 재밌죠? 제 돈 갖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한 돈들이 또 일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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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재밌죠? 이게 나야. 그 2만 원 애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는 거야. 한 달에 400 정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막 우리가 막 쓰는 게 좀 빠듯해.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복리가 되겠죠. 아인슈타인의 명언, 그렇죠? 복리는 8대 불가사이다. 우리 저의 채널명에서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이런 거를 날씨도 조금 우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했어. 그러니까 혼자서 무언가 한다는 거는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이 바라보는 삶, 제가 크게 틀을 했어. 남이 주입한 삶,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삶을 한번 보자는 거지. 자, 남이 바라보는 삶은 뭐야? 적성에 맞지 않는 일, 그리고 원하지 않는 모임, 이런 걸 좀 적어봤어요. 남이 바라보는 삶,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남이 만들어진 문제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우리 항상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이 주입하는 삶은 뭐야? 남이 주입하는 거 뭐야?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해야지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좋은 대학교를 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뭐야? 드라마, 부자, 막 이런 거, 그런 거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저런 삶이 나의 주입돼. 그러니까 잘못된 주입을 하는 거지. 잘못된 주입.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먼저 옷도 개보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 외국 보면은 애들이 5살, 6살인데 뭐 하지? 스스로 혼자 신발 신어. 우리는 애들이 신발 신으면 답답해서 어떻게 엄마 아빠가 신겨준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은 내가 잘 못해도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라는 거기서 또 교육을 배웁니다. 저는 여기 오자마자 아이디 하는 거, 옷 개고 옷 입는 거 시키는데 안 해줘요. 할 수 있어. 천천히 해도 돼. 그럼 처음에 애들 찡찡거립니다. 이렇게 찡찡거려. 그래도 안 해줘요. 그리고 이상하게 다른 교육관입니다. 다른 체육관에 가면은 애들이 어린이집 가면은 꼭 가방을 관장님이나 사모님한테 들라고. 나는 꼭 얘기합니다. 이거 애들이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어봐. 선생님이 들을 수 있죠. 다들 엄마 아빠가 들어주시길래 라고 하는 거야. 그거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저는 단 한 번도 애들 가방을 들어주지 않아요. 물론 차 내릴 때 가방 이렇게 해서 무거우니까 그 엄마 아빠한테 전달해 주는 건 해도 내가 가방을 메고 하는 건 안 합니다. 그거는 애들을 망치는 교육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들한테 주입하는 삶, 이런 것도 있잖아. 너 봐봐,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해? 국영수 공부 잘하면 할 수 있어. 진짜 내가 제일 어이없는 거야. 어떤 애가 저는요 연기자가 되고 싶어 이런 애가 있었어요. 연예인들을 많이 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뭐야 엄마 아빠가 국어 영어 수학 잘하면 연기자 된대요. 너무 웃긴 거야. 뭐든지 그냥 거기다 껴맞추는 거야. 주입한 삶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하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삶이야. 시간.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은 뭐야? 시간과 정보와 그런 공부를 하는 거야. 이 공부는 국영수공부가 아니라 책을 읽고 그 정보를 조합하고 그리고 고민해보고 그런 거를 하는 거지. 이런 삶이란 말이지. 이런 삶.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거야. 그 10배의 법칙이라고 그랜드 카논인가 아무튼 있습니다.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갑자기 생각난 거야. 갑자기 여기서 뭐라면은 남이 주입하고 남이 바라보는 삶에 보면은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이제 높은 곳에서 나를 당겨주는 것보다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나를 당겨서 내 자리까지 오는 게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0배의 법칙에서. 그러면은 내가 10년 후에 있는 모습을 생각하고 그 당일날 하루 목표를 계획을 한 거를 10년이 되면은 그걸 이룬다는 거야. 그게 이제 목표 달성의 삶인데 여기 10배의 법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왔어? 제가 오늘 이 사업장에 왔어.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컴퓨터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 소주를 마시거나 운동도 하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 10년의 계획이 10년에 맞춰질까? 안 되지. 더 미뤄질 거야. 아니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앞당겨줄 수 있는 거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교육을 누가 시킬 수 있냐? 유튜브, 책, 아니면 여기 오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애들이 스스로,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 10배의 법칙에는 참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좀 재미도 없지만, 재미가 없으니까 약도 써야지 건강에 좋듯이, 이 재미가 없지만, 이 10배의 법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혼자 인터넷상에서 리얼 월드 그런 데 들어가서 혼자 계속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쟤처럼 되고 싶다.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제가 내 삶이 너무 싫어지니까 어떻게 내 주변이 미워지는 거야. 내 아내가 밉고 내 남편이 밉고 내 주변 친구들이 밉고 지인들이 밉고 얘네들이 나쁜 거야.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지가 만든 거야. 자기가 만드는 거야. 내 탓이 아니라 이게 다 남들이 있다는 거야. 와, 남의 여자친구는 예쁘고 남의 아내는 예쁘고 남의 남편은 예쁘고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저는요, 저희 자식들하고 거의 저희 제자들하고 저희 아내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을 읽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인 거야. 연약한 사람인 거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양처럼 여기시잖아요. 왜냐면 양이 뭐야? 너무 순하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 연약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항상 목자이시면서 이렇게 지켜주시지.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지혜의 책을 남기신 거야. 성경책도 읽지 않고 이런 책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미래를 논하고 무슨 투자를 논하고 무슨 좋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 한번 톡 하면은 세일인처럼 우리를 잡아먹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10배 법칙에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은 투자도 마찬가지 시간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리얼 월드, 인터넷 세상 이런 곳에서 빠져서 유튜브 세상. 그러니까 유튜브도 이거 보세요. 제 거. 좋은 내용 많잖아요. 나쁜 얘기 하지 않아. 그리고 제가 말을 조금 어렵거든. 이 모든 내용들은요. 다른 유튜버들은 그렇게 할 거야. 막 편집하고 뭐하고 하는데 저 그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책에 있는 리얼 생각들을 그냥 그때 바로 나는 요것만 오늘 와서 요것만 얘기하려는데 갑자기 10배 법칙 책이 생각나. 이 책의 내용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미래는 점점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 어제는 저희 이제 제 거를 저를 이제 좋아해 주시고 따라해 주시고 고마워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할 때 불타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빨리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저거 사면 왠지 될 것 같아. 남이 얘기했어. 저거 무조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주식이 약한 주식이야. 소량 주식이야. 뭐라 그러죠? 대형 주식이 아니라 약간 중소 주식이야. 약한 주식이야. 그런 거를 잔뜩 한 10,000주를 샀어. 한 1,000원짜리를 10,000주를 샀어. 이거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거 어때? 근데 얘가 10,000주가 갑자기 1,000원 주고 산 게 100원이 됐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멘탈을 해서 빨리 부자가 되는 거나 빨리를 빼라고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런 주식들을 살려면은 소량으로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한 100주 사. 100주 정도만 모아놔. 그리고 나서 뭐 1주 생각날 때마다 1주 생각날 때 1주. 근데 이게 갑자기 운이 좋아서 내가 공부한 게 맞아서 이 1,000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10만 원이 됐네? 그럼 이때부터 꾸준하게 모으는 거야. 이건 된다. 내가 하는 건 된다. 꾸준하게 모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무언가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내 주식을 또 발견했어. 그럼 이거 팔고 새로운 것도 사는 거. 이렇게 해야지만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워렌 버핏이라든지 어떤 책에도 무수많은 저서 보면요. 부자는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부자로 만드는 거지. 최근에 제가 돈은 너에게로부터 돈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이누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누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그 소설책이지만 이 사람의 그 성장 스토리가 나와. 성장 스토리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처음에는 그냥 월급쟁이, 가난한 월급쟁이였고 군인으로서 무언가 하고 싶었지만 아파갖고 제대를 해서 가난한 월급쟁이가 돼서 근데 부자를 만나서 그냥 부자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게 틀리든 아니든 그냥 부자가 하라는 대로 한 거야.
부자가 하라는 대로, 천억 자산가가 하라는 대로 한 거야. 그러더니 그걸 따라 했어. 어느 순간 시간이 돈이라는 거를 배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걸 배웠고, 아 이거를 세공해서 내 시간을 늘렸어. 내 시간의 값을 늘렸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의 값을 늘리더니 이 시간의 값이 더 크려면은 무언가 재화가 또 필요한 거야. 그게 어떤 거야? 자, 사장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사장이 되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장이 돼서 뭐가 돼?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라는 이런 거를 알려주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회사원들은 어떻게 하냐? 사장이 될 수가 사실상 없지. 그럼 어떻게 해?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그럼 내가 사장이 되는 거야. 개업과 창업의 차이를 제가 얘기해 준 적 있죠? 개업은 뭐야? 그럼 빵집 차리고 커피집 차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거 있잖아. 뭐 메가커피를 체인점 뭐 치킨집을 차리고 그런 거는 개업. 창업은 뭐야? 창업은 기존에 없는 거, 세상에 없는 거 얼마나 많아. 계속 만들어져. 브랜딩이라는 게 어렵지 않아. 저는 이 태권도장 차릴 때부터 저는 창업을 할 거고 10년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인성 태권도라고 이름 바꾼 거야. 되게 신기한 게 원래 제가 이 태권도장 이름이 여기 인수해서 바꾼 건데 이때 화랑 태권도였단 말이에요. 화랑 태권도. 근데 어떻게 했냐? 지나가다 보니까 인성이 바른 아이. 앞으로 인성 태권도가 좋을 거라서 인성 태권도 바로 이름을 바꿉니다. 화랑 태권도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해보니까 나는 잘 될 것 같아. 내 교육은 압도적인 거야. 난 무조건 잘 될 것 같아. 그 무언의 자신감 있잖아요. 무언의 자신감. 왜냐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경쟁자가 없잖아.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제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독점. 근데 사업을 할 때 좋은 게 뭐야? 독점. 내 사업 아이템은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어. 나밖에 못하는 것 같아. 왜냐면 책 읽는 관장님들, 아웃소싱한 관장님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아니 존재는 하겠지. 주변에는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투자가 뭔지도 몰라. 금액이 뭔지도 몰라. 최저임금이 뭔지도 몰라. 우리는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 나랑 상대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했죠. 그럼 어떻게 했냐? 브랜딩을 만들겠다. 나라는 이름을 브랜딩을 만들었다. 그래갖고 저는 이름을 이상혁으로 바꿉니다. 내 이름으로 태권도를 한번 해보자. 왜냐 교육에는 자기 이름을 네임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임드. 자, 예를 들어 네임드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어느 회사를 차렸는데 망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되게 나보다 훌륭한 사람 와서 난 이 회사를 내가 하면 1년 안에 차릴 수 있어. 내가 1년 안에 이거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에? 네가 이렇게 할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이름 파워가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차릴 건데면 내가 안 해도 돼요. 내가 하고 싶어 하면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그 사람 이재용 회장님이야. 이재용 회장님이 딱 와서 이재용이 원하는 치킨집. 이재용과 함께하는 치킨집 잘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살리겠지. 이 사람이 하지 않으려도 하고 싶어서 투자금을 넣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재용이라는 이름 네임. 저는 이거를 브랜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이라는 브랜딩을 키워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예전에 했었고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블로그 했었고요. 이걸 여러 가지 진짜 사업 분야를 굉장히 잘 차근차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도 모았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일도 많이 했고요. 이 일들이 겹쳐서 격경사로 나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름을 또 한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T 엔터테인먼트라고 영어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부자 태권도라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제 가장 큰 이제 현재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 창업을 꼭 해야 돼요. 너도 나도 창업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근데 이게 자기가 창업을 하고 싶으면 창업을 하고, 집을 사고 싶으면 집을 사고, 놀고 싶으면은 놀고. 근데 이거를 자유를 누가 줘야 돼? 우리가 줘야 돼. 우리가. 애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애들이에요. 저한테 마냥 배운 애들이 너희에게 제 이런 똑같은 교육을 합니다. 저한테 배운 이제 성공한 30여 명 중에 제자들한테 똑같은 교육을 이렇게 해줘요. 그럼 애들이 이거 배워서 어떻게 해? 야 너네 마음대로 놀아. 근데 제가 노는 건 뭐라고 알렸겠죠? 자, 만약에 부동산 투자자야. 놀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이 아이들은 이게 노는 거야. 부동산이야. 그러면 어떻게? 야, 저 상가는 왜 비어 있을까? 이 건물은 얼마지? 몇 평이 되어 있을까? 야,
뭐랄까 지하철부터 얼마나 걸리지? 한번 걸어가 볼까? 얼마나 걸리는지? 아, 저 건물은 100억 정도 하는구나. 하지만 이거 월세를 내리면은 이 건물 가격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월세를 안 내리는구나. 라고 이게 노는 거야. 이게 제가 아이들 놀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어린이 때는 진짜 막 냅둬야 돼, 노는 거야. 왜 거기서 창조와 파괴를 왜 이 창의력을 빡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노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커서 나갔어, 사회. 글로벌하게 나가. 그럼 애들이 놀아. 그리고 막 집에서 엄마 돈 줘 이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놀이랍니다. 자, 일이라는 놀이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놀이를 해볼 거고요. 이 아이들은 이 지구는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야. 놀이터 어디든. 그치?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냅둬야 되는 거야. 냅둬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 애들은 노는 걸 꼴을 못 보잖아. 조금만 놀면 숙제해, 공부해, 책 봐. 근데 엄마 아빠는 대부분 뭐해? 술을 마시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TV를 보잖아. 그치? 그 되게 괴로운 거거든요. 그 마약 같은 거거든요. 그 되게 괴로운 거. 자기는 유튜브 보면서 옆에서 자녀는 뭐해? 공부하라고 해. 이게 돼? 아니 무슨 한석봉이야? 애들이 한석봉처럼 목표가 있어? 나는 떡을 쌀 테니 너는 공부를 하여라.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진짜 생각을 해봐. 막 7살에서 19살짜리 애인데 이런 애들이 집에서 막 술을 먹고 놀고 있어. 엄마 아빠가 와 너 들어와서 공부해. 이게 되냐니까. 아주 그냥 가관이 그냥 최고의 교육이다. 참 이건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놀이라는 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엄마 아빠는 공경해야 될 상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죠.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냥 그 상태로 자녀를 응원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20살까지는 엄마 아빠가 도와야 돼. 누구를? 자녀들을. 20살까지는. 그 이후의 삶은 냅둬야 하는 거야. 엄마 아빠의 삶도 즐겨야 되는 거지. 엄마 아빠의 삶.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부모님의 노후까지 너희들이 못 살게 그러면 큰일 나. 부모님의 노후까지. 그러니까 학원 너무 많이 다니면 안 돼. 국어 영어 수학 지금 너무 비싸도 너무 비싸. 그러면 내년에 더 싸질까요?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요. 로봇이 나오는데도 국어 영어 수학은 엄청 비쌀 겁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 로봇이 나와서 국어 영어 수학 다 안 할 때 우리나라는 할 거야. 이 로봇을 국어 영어 수학 학원에서 사갖고,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 매번 생각해요. 이 로봇 같은 걸 사갖고 로봇이 가르치는 최첨단 학원 이러면서 홍보를 할 거야. 아이들은 이 로봇한테 배워야 된다. 우리 집에 가정 로봇이 그 가정 로봇보다 우리 로봇이 훨씬 더 뛰어나요.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그리고 유재석이 선전하는 밀크티에서 나오는 최첨단 로봇이기 때문에 이 로봇은 가정에서 배우는 로봇이랑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모양이죠. 지금이 기회예요. 이 황금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부모님은 딸랑딸랑 해갖고 어떻게 가격이요. 예전에 인간이 수업하면은 100만 원. 만약에 이 로봇이 수업하면은 300만 원인데 어머니 어떤 거 하시겠어요? 인간이 수업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로봇이 수업하면은 우리 자녀가 훨씬 좋겠죠. 그럼 부모님 어떻게 300만 원짜리 결제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영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한테 배우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은 이거는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이 태권도장 이 사업이 창업이 돼버렸어. 내가 창업을 안 하려고 했더니 참 신기하죠? 이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상력이 참, 그러니까 야 미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야.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다 미쳤다고 얘기했잖아. 예수님은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남들이 가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그쵸? 예전에 제 이름은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 하셨죠.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을 고쳐야 돼. 그러더니 예수님 굳이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믿은 거야. 이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안 오셔도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으니 저희 누추한 곳에 오지 마시고 여기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너의 그 믿음을 내가 그러하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그 멀리 있는 그 집에서, 그 누추한 집에서
그 아내인가 하여튼 자식인가 병이 나왔어요. 그 성경책에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연결돼 있어. 책들은 정말 신기하죠. 존 템플턴의 영혼이 있는 투자 그리고 머니트렌드는 제가 읽어보고 이게 좋은지 아닌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책이 쓰레기 책 있고 그냥 책이 있어요. 그렇죠? 쓰레기 책이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뜻은 뭐야? 제가 전화번호가 예전에 아프기 전에 전화번호가 1000개가 넘었거든요. 한 15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프고 나서 전화번호가 한 400개가 됐어. 그 나머지 1100개는 뭐야? 쓰레기였던 거야. 쓰레기야, 쓰레기. 그러면은 지금 400개의 전화번호가 있어. 그러면 그 전화번호가 다 중요한 전화번호일까? 그냥 저랑 전화하는 자녀, 부모, 아내, 뭐 한두 명의 지인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만 중요해도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연락하지 않겠지. 그치? 그쵸? 그런 게 또 쓰레기가 되는 거야. 이게 쓰레기는 뭐야? 이런 책들을 다 읽었는데 지금 현재 트렌드 이 머니 트렌드가 좋고 나쁘고 얘기하는 게 아직 안 읽어봤어요. 제가 읽어볼 겁니다. 읽어보고 했는데 이게 쓰레기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추천을 안 드릴 겁니다. 일단 읽을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좋습니다. 존 템플턴 되게 유명하신 분이 알죠? 투자계 거장이시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실 수 있더라고. 이게 짧아요. 이거 너무 전 짧은 책 좋아합니다. 이막 이렇게 두꺼운 거 너무 싫어. 너무 많이 읽으니까. 자 오늘 투자 그 얘기했어야 되는데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오늘 투자 정말 좋았거든요. 오늘 하루 만에 한 1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남들은 그냥 그냥 잤어요. 자다 일어나니까 막 올랐더라고. 남들은 몰라 이런 삶을. 분명히 이 새끼 나쁜 놈이라고 욕하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있겠지만 모르니까. 우리 국영수만 배웠는데 뭐 알겠냐. 얘 밑에 들어가서 일할 텐데. 한 1억 정도가 오늘은 돈을 벌었는데 보니까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알고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느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